안녕하십니까. 근본 한림법학원에서 미라클 100일 과정을 진행하게 될 김도훈 평가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영상이 저희가 강의 계획이 좀 많이 늦게 나가는 바람에 한림학원에서는 2차를 접나 뭐 이런 얘기들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조해서 나온 과정은 아니고요. 여지훈 평가사님이 이제 그 타학원으로 이동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학원 분들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시험이 9월달 시험이고 1차, 2차가 되게 짧았을 때 진행했었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근본의 커리큘럼에 대한 것을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해서 짜보자라는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결과로 미라클 100일이 나왔고요. 이제 후속타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그 2차와 1차의 기간이 짧았을 때에 나왔었던 과정들이 현실에 좀 맞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하면서도 학원에서도 새로운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좀 이해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일 동안 계속 강의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추구했었던 이제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 강의를 좀 진행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율 기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던 거지, 이 미라클 100일에 대한 과정은 여지훈 평가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기 이전부터 좀 고민을 했었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라클 100일, 뭐 그냥 미라클은 그냥 요새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들이 요새 유행어기 때문에 그냥 미라클이라고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미라클 100일 통해서 합격생이 나온다면 그게 진짜 미라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왜 만들었나, 기존에도 학원 과정 시스템들이 쭉 있는데 왜 이런 새로운 과정을 만들었나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과거 시험에는 여러분들 지금 12월 연광에 들어가신 분들 알겠지만 옛날엔 12월 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12월 연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0월 달에 발표를 하니까 10월에 연광으로 또 그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또 그거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1차가 끝나고 2차 시험까지 대단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뭐 하여간 2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2차 과정, 1차 끝난 수험생들에 대한 과정이 부재했고요. 그 다음에 다들 뭐 그 2년차, 3년, 뭐 4, 5년, 옛날에는 이제 수험 기간을 되게 넓게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마친 분들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과목 과정들이 좀 없었던 게 이제 한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1차 끝나고 2차까지 거의 100일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죠. 그럼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옛날처럼 한 뭐 45일 정도 남은 기간에 있을 때 그 커리큘럼 과정으로는 이 기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시험 기간이 변화된 그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런 문제의 제기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요. 그래서 기존 수강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100일 정도의 단기 집중 과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타학원에서도 100일 집중 과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것도 그 학원도 대단히 그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공감되는 부분들은 저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가 끝난 수험생들에 대한 단기 집중 과정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했다. 그래서 저희 한림학원 맞은편에 있는 학원도 하고 있지만 학원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지금 이 세 번째 신림동 비주거 수험생에 대한 과정의 부재가 이 과정을 만드는 하나의 큰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천안에서 살고 있고요. 천안에서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수험생 때도 신림동
신림동에서 공부도 했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천안에서 왔다 갔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으로 해도 내가 스터디를 하려고 하거나 수업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신림동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신림동의 비거주라고 하는 저처럼 이제 지방 수험생뿐만 아니라 신림동도 이제 서울의 남쪽이기 때문에 서울 외곽 쪽, 북쪽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천안에서 올라가는 시간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사정도 그렇고 신림동에서 거주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수험생 중에 조금 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그 여유가 없고 이제 저도 이제 공부와 일을 좀 병행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림동에 거주하지 못하시는 그런 수험생들에 대한 과정, 그 수험생들이 그 수험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고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 온라인 강의가 환경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활성화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이제 그 이사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회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다 그냥 오프라인 회의였어요. 다 오프라인 회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청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회의할 때 다 무조건 오프라인 회의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유 때문에 이 온라인 회의가, 온라인 그 토론이나 이런 학습이 대단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거의 뭐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기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게 심지어 이제 제가 회의할 때도 되게 나이 많으신 평가사님들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시고, 그게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이제 지금은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되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테이프로 지방에나 실시간 수업을 못 듣는 수험생들은 테이프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죠.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그 테이프 강의 듣다가 동영상으로 강의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혁신 다음에는 지금은 실시간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시간 강의를 어느 정도 했지만 이 네트워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려면 또 그 컴퓨터에 앉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약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줌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림동에 있지 않아도 외부에 있어도 강의를 듣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미라클 100일 같은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대1 과외가, 여러분들 이제 12월 연강에 보시면 신림동에 계신 분들은 1대1 과외한다,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1대1 과외를 한다는 글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과외를 시킨다? 과외를 돈을 주고 받고 한다? 그게 좀 약간 좀 창피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뭐 하냐면 이제 스터디를 꾸려서, 개별 스터디를 꾸려서 거기서 이제 각자 공부를 하고 각자 응원하는 체제였는데, 그거는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기 때문에 1대1 과외를 더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1대1 과외를 통해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겪으셔야지, 접하셔야지 이제 수험 기간을 짧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미라클 100일도 한번 그런 거에 취지에 맞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강의를 듣다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실무와 이론은 하나다. 맞습니다. 실무에서 포커스가 됐던 기출문제가 이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론에서 포커스 됐던 게 실무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론 과목을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실제적으로 이론 과목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이론 과목을 미라클 100일에서는 하나로 묶자, 이런 취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이제 취지와 동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미라클 100일에 그러면 실무 이론 복교 3개 하시면 안 돼요? 좋죠. 근데 제 경험이나 제 주변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험과 아닌 다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단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 학습의 그 기억이나 효과가
대단히 오랫동안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법규를 먼저 지금 단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법규나 이론이나 이런 과목들은 계속 까먹어요. 계속 계속 집중해낸다고 까먹어요. 근데 실무 과목은 까먹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게 거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분석에 맞아서 물론 이제 보상할 때 그 요건들에 대한 거는 까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서브가 있으면 금방 잡거든요.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감정평가 시험장에 수험가에 와서 1차를 똑 떨어졌습니다. 그 해에 떨어지고 나서 1차를 떨어지고 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2차 시험장에 간다고 하고 옛날에 이제 4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2차만 했습니다. 2차만 한 2달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때 만들어진 실력이 제가 최종 합격할 때까지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미친 듯이 풀었던 그 문제들 하루에 몇백 점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이제 그 종합 문제 같은 책을 2주에 한 번씩 반복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스피드와 거의 문제를 씹어먹는 식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했냐? 아닙니다. 제가 최종 합격할 때는 스터디 4주 마지막 스터디 4번 참가했고요. 그때만 100점을 다 풀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뭐 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실무는 초창기에 단기 학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1차를 합격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타깝게 1차를 떨어지신 분도 계세요. 물론 1차 때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서 지금 거의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1차를 합격하셨다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2차까지 갈 때 그 에너지는 진짜 정말 최고입니다. 아마도 수험 생활을 들어서 이러한 공부나 이러한 열정의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는 1차를 바로 합격하고 난 그날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열정이 높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또 오랫동안 그 효과가 남을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최종 합격 그다음 뿐만 아니라 단기 합격에도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무 과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무조건 집중해서 실무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내년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맙시다. 자, 내년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실무 실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제 다른 것들 집중해 보신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 활동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그 독송회 이런 거에서 하루 이틀 연수 가서 막 하는 분들 있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전 이제 대단한 불교 신자는 아닌데 이제 수험생 때 어머님을 쫓아서 철학 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천수경을 밤새 하더라고요. 밤새 독송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루 밤새 독송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천수경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 제 입에서 계속 나와요.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불이 확 피어야 된다. 불이 확 타야 되는데 아무리 천천히 열심히 오랜 기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촛불을 성냥을 놓고 내 몸속에서 10만 년을 비빈다고 해도 불이 날 건 아니에요. 한번 팍 튀겨야지 불이 나고 그게 확 깨달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음악 이제 그런 또 하는데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한 10년, 20년 계속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한 분들과 입시를 위해서 한 1년, 2년 바짝 한 분들 누가 더 실력이 좋을까요? 실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을 다 토탈 놨을 때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악기에 들인 시간이 몇십만 시간 똑같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집중적으로 한 사람들의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1번 의지가 지금 너무나 뛰어나고 그 의지를 단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단기에 집중했을 때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실무 과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지금 저희 커리큘럼에 실무 이론 법규인데 법규 선생님이 좀 안 계세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법규 선생님도 같이 이제 합류할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을 지내면서 실무 이론을 마스터했다고 하면 법규는 지금 100일 동안 마스터가 안 돼요. 왜냐면 법규의 바다에 잘못 빠져버리면은 이제 해결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무 이론은 해결됩니까? 해결 자신 있습니다. 해결할 자신 있고 그럼 고득점은 아닙니다. 고득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무는 꽈락이 아니고 40점대 중반, 초중반, 안정적인 초중반이면 돼요. 그러면 왜 그것만 해요? 더 노력을 해서 고득점을 맞춰야죠. 자, 이게 노력한 대비 실무가 50점, 60점 나오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법규는 쭉 노력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과목인데 법규랑 이론을 고득점을 만들어야지 실무를 고득점 만들 과목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1차 여러분들이 진행하셨으니까 회계 고득점 만드는 그 전략을 짜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비춥니다. 회계는 명과락이 전략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무도 명과락이 전략인데 명과락은 아니고 45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론 법규에서 고득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45점 정도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그거를 제 이 과목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 참가의 목적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오래 했습니다. 많이 오래 했고 그게 저한테는 좀 단점인데 이제 강사로서는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간평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 스터디가 되게 수험 이제 10여 년간 스터디를 꼭 가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아마 10년 그 전으로 가면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실무 이론 법규를 2차를 그쵸. 1차는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어서 가는데 2차를 전문적으로 2차만 강의하는 전문 강사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2차를 가르쳤냐? 그 2차는 그에 합격하신 분들이 팀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때 또 다시 공부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료를 갖다가 문제화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원마다 팀장이 그 A반, B반, C반 뭐 이렇게 해서 막 있었어요.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결국은 수험생들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었고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만났던 법규 팀장님, 법규를 가르쳤던 분이 법규를 전혀 몰랐고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왜? 본인도 계속 매주 공부하면서 와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했으니까 비법 전공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그분 문제라도 얻어서 풀어야 됐기 때문에 실무를 무조건 와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무에서 와서 나온 그 등수 자체가 나중에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는 거가 많이 연관이 됐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게 필요 없냐? 아니죠. 지금도 필요한데 포커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문제가 없냐? 지금처럼 이제 물론 옛날에는 지금처럼 여러분들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한 권 정도 있거나 몇 해가 지나서 한 권이 나오고 그전에는 뭐냐면 팀장들이 만들어놓은 문제. 그래서 옛날에 기본서 만든 책 중에 하나는 팀장들 문제를 막 자기가 짜집고 뭐 다시 뭐 편집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기본서 개념이었거든요. 지금은 기본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누적된 문제도 많고 그리고 옛날엔 기출문제 자체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10회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 15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 몇 개 됐겠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어찌 보면은 막 더 이전으로 가면 이걸 기출문제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30회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데이터도 많고 시중에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객관식이라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얻기 위해서 스터디를 오는 시대는 아니다. 그럼 스터디는 없어져야 되냐?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수험생이 와갖고서는 뭐 2년 차에 합격할 거다, 동차할 거다, 그러면 다들 좀 말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들 뭐라면 3년 차 정도는 돼야지 빨리 합격한 거지. 그 다음에 뭐 4, 5년 차에 많이들 합격해. 5년 차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정한데 그래도 10년 안에 붙어,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차 많습니다. 2년 차 많습니다. 지금 거꾸로 3년 차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오래된 다년차예요. 오래된 다년차인데, 다년차의 장점은 뭐냐면 시험장에서 절대 안 떨어요. 절대 안 떨어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도 해봤고 저런 케이스도 해봤고 저런 수험장도 가봤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접하니까 시험장에서는 안 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 딱 시험장에 갔는데, 그리고 만약 우리 과목이 실무 이론 법규가 아니라 이론 법규 실무다 하면 스터디를 참고하거나 시험장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2차 시험장에 딱 가보면 이론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도 다 쓰고 나오십니다. 왜? 초월적인 의지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론, 뭐 경제 1차에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학 배우셨으니까 그런 거 막 해갖고서는 다 써요. 그러고 나서 생각합니다. 아, 올해 나 붙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를 딱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이 실무를 먼저 보고 이론 법규를 봅니다. 자, 근데 실무는 여러분, 실무 시험장을 적응하는 트레이닝을 안 하고 가면은요, 20분 동안 문제를 보는데 막 심장이 여기까지 뜁니다. 거기서 차분하게 내려올 만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나는 오늘 그냥 올해 그냥 시험장 아무 생각 없이 왔어, 뭐 이러신 분들이 면은 그냥 차분하게 문제 보고 있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하면은 실무 문제를 보면서 한 20분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 100분 보는 동안 실제 쓸 수 있는 시간이 60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 분석하다가 오류가 나면 진짜 3, 40분밖에 안 남거나. 그래서 제가 매번 생각한 거는, 스터디의 최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처럼 문제를, 팀장들이 내는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 연습을 하기 위한 게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리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실전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 스터디를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시험장은 그렇죠. 시험장은 감독이 통제하고 시험장에 시간 늦으면 못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뭐 왔다 갔다, 내가 앉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아니죠. 시험장 나오면 좌석 배치도 나오고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터디는 내가 자리 선정하고, 내가 편한데 선착순으로 강사랑 뭐 강의 보기 싶으면 편한데, 아니면 강사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뭐 모니터 뒤쪽에 모니터 뒤에 뭐 이렇게 편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통제가 안 된, 스터디 시험 시간 통제가 안 되니까 편하게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책도 들춰보면서 해보고, 이거는 스터디에 와서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미라클 100일을 만들면서 학원에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스터디는 유지는 하는데 스터디에 내가 감독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구체적인 건 조금 더 학원하고 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시험쯤에는 좌석도 시험장처럼 랜덤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그 상황에 적응이 돼야지, 제가 대단히 빨리 해서 막 뭐 남들보다 10분 빨리 푸는 뭐 그런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도요, 남들 막 여러분들 1차 시험장 가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가서 앉아있다가 자리가 바뀌면요, 그 순간에 막 사람이 살짝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적응 시간이 이론 같지 않고 실무 문제면 더 적응 시간이 애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시험장과 유사하게 환경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제 과정에서 만들겠지만 10주차 6주차 넘어가면서부터는 늦게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입장 안 시킬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따로 갈 공간에 대한 건 학원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 다음에 감독은 제가 직접 갈 겁니다. 제가 직접 갈 거고요. 물론 100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타임별로 하겠지만,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온갖 집중을 할 수
온갖 집중에 방해되는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돌면서 여러분도 책상 옆에 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빈 책상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할 거예요. 저는요 그런 케이스들을 다 겪어봤어요. 배치가 바뀌어갖고 교탁 밑에서 시험도 봤고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창가 옆에 되게 안정적인 데서도 봤고요. 막 바람이 부는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는 데도 봤고요. 맨 뒷자리도 앉아보고 진짜 출입문 앞에도 앉아보고 그게 하도 여러 케이스를 앉아보니까요. 시험장 가면요. 대단히 그냥 마음이 편안했어요. 편안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실무 성적이 꾸준하게 공부를 안 해도 나왔던 거의 장점은 시험장을 하도 많이 가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그냥 나는 내 길대로 45점 그 위아래로 전 고득점을 안 했습니다. 대신 제가 공부한 양을 말씀드리면 되게 부럽다 생각할 거예요. 100점을 제대로 수험 기간 내에 많이 안 풀었습니다. 스터디에 가서만 잠깐 풀고 최종 공부 그건 제가 스터디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남들 10분 20분 어수선할 상황에 저는 그냥 바로 집중해서 풀었으니까 여유롭게 풀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좀 하고 싶어서 이 미라클 100일이란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럼 수강 대상자는 누구냐? 자, 기존에 2차 과목을 기본 강의를 하시고 객관식을 들으셨다라는 분들은 그냥 그 선생님으로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차만 들으시고 2차 과목을 아직 안 들으셨던 분들, 2차 과목이 아직 들었긴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냥 다 완료도 안 되고 그냥 1차, 2차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살짝 들어봤는데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와서 100일 동안 한번 미친듯이 실무 이론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 기본 포커스는 금년도 합격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차년도 동차 준비생입니다. 자, 금년도 불합격생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저도 불합격을 하도 많이 해서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습니다. 자, 올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기분이 업되고 좋으시겠죠. 자, 떨어지신 분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떨어지셨는데 자, 1차 책 다시 보실 거예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떨어지셨는데 나름 내가 1차 열심히 준비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실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 여러분들 생각은 뭐예요? 자, 1번 이 간평 수험생 간평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갈까? 그것도 방법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1차까지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딴 데 갔다가 또 돌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제가 업계 얘기는 나중에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를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2차 강의를 본다고 했을 때 다른 학원들은 2달, 3달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여유도 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차가 올해 떨어지신 분들도 이 미라클 100일을 통해서 실무 이론을 압축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또 1차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쵸? 1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3-4달 진행되는 지금 9월달까지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이제 그런 타학원 과정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계속 9월달, 10월달 돼보고 나면은 1차에 대한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1차 준비가 또 안 됐다고 생각이 되면 갑자기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 내년 1차, 올해도 1차 떨어지는데 내년에 1차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100일 동안 내년 동차를 위해서는 실무 이론에 미친듯이 나 1차 떨어졌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미친듯이 지금 올해 1차 합격생하고 똑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내년에 동차의 길이 더 밝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년도 1차 합격생 중에서 그러니까 2차 과목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학습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그러신 분들 중에서 1차 떨어지신 분들도 미라클 100일을 진행을 하셔서 내년 동차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앞에 뭐 서두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중복된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미라클 100일 과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 네가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학원하고도 조율하고 뭐 강의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일을 포커스로 맞췄어요. 자, 아마도 100일보다 조금 넓을 겁니다. 100일이 4월 뭐 첫째 주 중반 목요일인가 그런데 100 며칠 되겠죠. 어쨌든 100일 동안 다른 학원에서 기본 이론을 쭉 펼쳐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쭉 펼쳐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는데 우선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스터디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쭉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스터디 가고, 이 넓은 기간을 그냥 100일로 확 압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실시간 강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강의 시간을 계산을 해 보시면 이 100일 동안 강의가 몇 달 동안 강의하는 강의 시간하고 거의 유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100일 동안 하니까 설렁설렁 빼고 한다는 게 아니라 다 압축해서 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진행되는 강의를 위해서 어찌 보면 한두 달의 평가 업무는 좀 스탑하려고 지금 예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개인 사무소를 하기 때문에 제 일정을 충분히 변동이 가능합니다. 아마 법인 소속이다 하면은 그 법인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제 일을 좀 중단하고 저도 100일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기간 생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기간 동안 강의가 설렁설렁 빠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본 이론, 문제풀이, 스터디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법규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건 전 물음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100일 동안 실무를 마스터할 수 있냐? 뭐 그거는 제가 뭐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이론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실무 이론 법규를 3개 다 100일 동안 마스터를 했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지금 이제 이 커리큘럼이 진행되면서 4월, 5월 되고 나서 6월 달쯤, 제가 지금 학원에도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6월 달쯤 실무 이론이 4, 5월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해놓고 6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그 문제풀이거든요. 그때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해야 할 건데, 그때 이제 법규 과목이 살짝 들어가면 올해 또 미라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규 팀장님이나 그때 이제 그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그냥 여담인데, 저희 저 공부할 때 한 친구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 2차 시험장 가기 전에 45일 남아 있을 동안 다른 이제 그 단연차 이제 수험생한테 나 한 10개만 찍어줘요. 10개만 외우고 갈래요. 법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10개의 그거를 해줬죠. 이 친구는 10개만 죽어라 외웠어요. 죽어라 외웠어요. 근데 시험, 점수를 딱 깠는데, 이 10개를 가르쳐 준 친구보다 10개를 아무 생각 없이 외운 친구가 법규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차 하고 붙을 뻔했다 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자, 법규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주요 나온 논점들이 저희 법규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시험들도 있으니까 그 추세가 잘 찍어서 한다면 또 법규도 미라클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실무 이론은 100일간 빠르게 완성을 하는 거를 이 강의의 특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팀장 따로, 이론팀장 따로, 서로 따로따로 하면 안 되겠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실무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내용은 한쪽에서 몰아서 하면 또 시간이 압축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팀장과 이론팀장이 같이 협업으로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본 강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100일 동안, 매일 300점은 아닙니다. 이거 좀 어구가 좀 틀렸는데, 뒤에 과정 보시면은요, 한 10주 동안은 300점씩 풀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시지 마세요. 300점을 다양한 문제로 푼다고 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쳤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문제집 한 권만 10회독 하라고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집 한 권을 10회독 하고 나서는 나머지가 다 쉬워졌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매일 100점 드린다고 하는 거는 제가 선별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도록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를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문제 풀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기간 동안 풀만한 문제들로 해서 반복해서 풀어 드릴 거지, 매일 300점을 매일 다른 문제를 푼다? 이거 되게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기본 테마도 익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면은요, 계속 사상누각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인 거라서 매일 300점 푸는데 다양한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간 완료될 수 있도록 300점 문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300점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300점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왜 300점인지 수업 시간에서 얘기 드릴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책을 잘라서 책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때도 뭐 소호용 복사기를 해놓고 막 그 스캔을 뜨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그 복사집에, 실무생 복사집에서 문제를 받아서 이제 풀고 하세요.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이 과정을 하면 이제 복사집에 가서 그걸 받아서 이 강의랑 상관없이 하실 분들도 계신데 강의를 못 들으시겠죠. 자, 근데 저는 이게 요새 구독 경제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구독 학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면 구독 경제의 큰 테마는 나의 취향과 그런 것에 맞춰서 이제 계속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책도 구독 경제를 통하거나 음식이나 요리 뭐 이런 것도 구독 경제를 하듯이 그 구독 경제를 구독 학습에 접목해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문제를 선별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푸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음식이 오면 내가 음식을 선별할 고민을 안 해요. 영양소나 이런 걸 다 맞춰서 그냥 거기서 배송해 주는 대로 나는 그걸 먹으면서 즐기는 개념처럼. 그래서 구독 학습을 하기 위한 거라서 우선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럼 갖고 가서 여기서 시험장에서는 스터디에서는 100점, 매일 하는 강의에서는 100점 풀고 200점 갖고 가서 푸시는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참여자, 제가 아까 온라인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추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러서 이렇게 뜯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일정별로. 아시겠죠? 그래서 택배를 통해서 문제를 보내드릴 테니까 신림동하고 똑같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터디는 아까 제가 이제 막 사회 체계나 뭐 이런 온라인 시스템들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는 기존 시스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이제 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할 거예요. 제가 직접 아침에 가서 여러분들 맞이하고 시험 볼 때는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시험 볼 때는 엄하게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75년생이니까 47인가요? 8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도 여러분들 높고, 네, 협회에서도 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긴장감을 갖지 않을까. 이거를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제가 아이디어를 원래 옛날 팀장들한테도 학원에도 얘기했는데, 학원의 관계자분들이 여기서 감독을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선배인 제가 가서 감독을 하는 게 또 맞고, 제가 근데 감독을 하는데 제가 뭐 너무 어려서 한 20대 30대면 또 제 말이 또 위험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또 어느 정도 내일 모레면 50대인 사람이니까 가서 흰머리 나고 배불뚝 나온 아저씨가 돌아다니면 현장감이 아주 높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온라인은 제가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시간으로 줌으로 접속해서 시험을 보게 시스템을 지금 학원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좀 오래 발표하는데 길어졌어요. 왜냐면은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터디 문제를 받아서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그 시간에 내가 이 집단하고 같이 모여서 한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한 명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끝난 강평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지금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시험 시간에, 신림동에서 하고 있는 시험 시간에 여러분도 줌을 통해서 그 접속을 하셔서 실제 시험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집중도가 있고 열의가 뛰어난 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보는 것도 좀 뭐 우리가 뭐더라? 그 온라인 스터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카메라 놓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 푸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그건 좀 제가 강제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나 여기 참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시험장 영상을 이제 출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좀 보면서 그 시험장에 앉으면 주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쪽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는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담은 당연히 뭐 토요일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줌을 통한 개별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이제 한림에서도 이제 매실이나 이런 과목을 진행했을 때 개별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림동에 있지를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서 막 전화로 하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줌으로 하면 줌에 본인 자료들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저 강사랑 얼굴 보고 무슨 제가 뭐 궁합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상 봐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줌이 더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통해서 온라인 개별 상담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원하고 일정이나 이런 거를 좀 조율해서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팀장과의 접촉, 그 다음에 스터디의 실시간 참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특징을 좀 요번 미라클 100일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감독을 할 겁니다. 물론 저 또는 이제 이론을 하실 박아리 평가사님 이제 둘이서 어떻게 교대가 됐다는 그건 저희가 일정을 할게요. 근데 최소한 이거 팀 시험 관리를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게. 실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론 시간은 여러분들이 혼자 쓰기 바빠갖고 뭐 이렇게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이론을 관리 감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실무는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왜냐면 1교시기 때문에 출석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기본 전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팀장의 시험 관리는 실무가 기본 원칙이고 이론은 이제 추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근데 가능하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업 일정은 어떻게 되냐?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원에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5주 개념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5주고요. 요 5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3주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수업이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스터디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첫 3주 동안은 실무는 3시간, 이론은 2시간 정도 개별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3주 동안. 그 다음에 그 기본 이론을 주중에 하고, 주말에는 퀴즈랑 핵심 이론을 다시 복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주중에 배웠었던 거. 토요일 날은 새로운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 진도 나갔던 걸 다시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객관식 여러분들 했던 거 보면은 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뭐 종합 핵심 요약 뭐 이런 강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때는 요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살살 퀴즈를 조금 풀도록 해드릴 거예요. 실무가 풀 게 뭐 있습니까? 실무도 여러분 입으로 풀 수 있으면 실무가 그가 마스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도 물어보고 답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60분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에 대한 것들을 좀 적응하기 위한 이제 웜업 하기 위한 개념으로 할 겁니다. 이때는 뭐 통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할 거고, 뭐 좀 농담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기본 문제 풀이를 한 10회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를 한 60점, 이제 문제를 요때부터는 이제 요 시간은 이제 구체적인 건 학원 게시판 보세요. 그래서 요때는 문제 푸는 거를 할 거고요. 요때 배점은 100점으로 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요쪽
그 스터디 때 뵈면서 여러분들 실력이나 이런 걸 좀 피드백하면서 그때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60점이 될지 100점이 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도 학원에서 300점 제공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 폭탄을 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300점을 제공할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진행한 상황을 보면서, 왜냐면 저도 이게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고 했으면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이제 처음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얼마 정도를 해야 될지는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자료랑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똑같습니다. 이제 매일 이때부터는 5주차 때 6주차가 되는 거죠. 6주차 때부터는 계속 300점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강평 듣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서 더 풀고 복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터디식으로 이제 요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문제 많지 않고 한 60점 정도로 하고, 그때는 강평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식으로 하고요. 이제 요때부터는 문제를 100점으로 풀로 잡고 강평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5주차 때는 진도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5주차 때가 이제 진정 여러분들의 실력이 발휘돼서, 왜냐면 시험은 내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전범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요런 과정으로 총 이제 15주차 4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무 과목에 대한 것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뭐 그냥 뭐 동영상 강의는 편하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고 싶으면 크로 닫으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 과목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1차를 보시면서 2차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차를 하면서 2차는 최소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 당락을 좌우하는 게 고득점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꽈락을 통한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에서 회계처럼 이거는 면가락을 넘어가는 안정적인 과목으로 만드는 게 2차 실무 과목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득점은 이론이나 법규에서 고득점을 맞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장에 갔는데 나 컨디션이랑 준비를 다 했는데 이론 법규 실무 다 하면은 이 실무 과목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론은 보면은 마음 편하게 써요. 그냥 그 감독관이 누가 오든 편하게 써요. 법규도 그냥 외운 대로 쓰면 되는데, 실무가 아마 3교시 때 있으면, 자,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장에 많이 가보셔서 알지만, 처음에 감독관이 처음 보자마자 낯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교시 때는 감독관하고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을. 근데 2, 3교시 가면 감독관도 그냥 친숙해지고, 뭐 기싸움 했던 사람하고도 좀 풀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무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건 문제 자체의 꽈락 그런 부분도 있지만 1교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도 말씀드릴 겁니다. 실무 시험 시간에 가서. 왜냐면 저희처럼 문제 분석이 엄청난 과목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집중 학습 및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게 요 과목이에요. 법규는 제 기억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법규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단연차들은 법규 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분석하는 틀들이, 물론 이제 법규를 전공하신 분들은 뭐 이게 좀 빨리 올라가겠지만, 저처럼 이제 공대를 나오는 비법 전공자들은 이제 법규가 시간이 갈수록 쭉 올라가요. 자, 근데 실무는 단기 집중해 놓은 게 나중에 끝까지도 올라갑니다.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법규는 외웠던 게 다 까먹어요. 제 기억에 매년 시험 끝나고 나서 법규를 다시 외우는 걸 또 해요. 또 까먹었어요. 다시 외우는 걸 또 해요. 계속 시험장까지 외우는 거 계속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분석할 게 없어요. 외우면 쓰고. 논점이라는 것도 이 법규는 요건과 요건 검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요건 검토를 보고 한 문제 분석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무는 문제 분석만 할 줄 알면은 그렇게 암기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문제 분석 능력은 그냥 초반에 만들면 끝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실무과목뿐만 아니라 이론 과목도 그래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론을 2차 시험장에 처음 들어가서 쓴 이론 점수가 최종 합격할 때까지 그 점수를 못 넘겼습니다. 왜냐면은 이론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산으로 가는 답안지를 써요. 산으로 가는 답안지.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실무 이론은 단기간에 집중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 너무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른 여타의 저희 시험 말고 타 시험 과목까지도 포함을 해서요. 문제 분석에 대한 거는 저희 감정평가 시험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회계 과목 쪽에서도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 기억에 시험장 갔는데 그 해맑은 그 감독관님이 뭐 이렇게 쫄래쫄래 하고 있다가 우리 문제 풀고서는 저희 막 손가락 4개 5개 끼고 자료 막 넘기는 거를 보고 나서 이분이 2교시 때는 그 출석 그거 확인하는 걸 빨리 하더라고요.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시험을 이렇게 손가락에 5개 끼고 막 사람들이 하고 막 계산기 막 치고 막 뭐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죠. 자,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문제 분석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 복귀 오면 차분하죠? 그냥 문제 한 장이에요. 생각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어수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분석이라고 할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실무는 문제 분석을 못하면은 못 써나갑니다. 그쵸? 이 문제 분석에는 우리가 그냥 내용으로 이론적으로 자 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고 표준 공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거가 문제 분석에서 이거를 매칭을 못 시키면 절대 못 풉니다. 그리고 한번 뭐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실무 100점 푸는데 난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무 100점을 100분한테 어떻게 푸는지 난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자, 이분들이 글씨가 느려서 그럴까요? 계산기를 늦게 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문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핵심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분석이 정말 필요한 시험이고, 이게 시험장 적응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당락 자원과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무 과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라클 실무, 어찌 보면 미라클 실무라기보단 김도훈 실무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단기간 실무를 이론을 아까 앞서 3주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3주 동안 집중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사님 실무 그 3주 동안 하고 나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3주 동안 집중했던 내용들을 다시 찾아봐야 돼요. 문제 풀이가 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론을 한 몇 주 동안 몇 회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냐? 전혀 아닙니다. 왜? 문제 분석이 안 되면 내가 아는 이론을 갖다가 매칭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 이론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실무 과목이. 근데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 1대1 과외도 대단히 많이 유행한다고 했죠. 그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은 실무는 문제 분석이 중심인데 지금 이제 다른 과목을 보면은 이제 칠판에 판서를 막 하고 문제 목차를 잡아주고 해주셔요. 자, 근데 이거는 옆에 놓고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샘플 강의를 여기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말았는데 혹시라도 제 강의에 있습니다. 뭐 보면은 저는 이제 이 화면에 전 지금 이제 크로마키 뒤에 배경 해놓고 막 이렇게 장비를 해놓은 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모니터도 판서 모니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모니터랑 막 조명이랑 여기 보여드리기 애매한데 정신없는데 판서 모니터로 실제적으로 문제지에다가 쓰는 식으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드리니까 문제를 직접 보면서, 그게 왜냐면 시선 때문에 그래요. 이론 문제 보면 쭉 한 단원이기 때문에 쭉 보면 되는 거잖아요. 끊어서 보든가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못하는 거 자체로도 시간이 막 30, 40분 걸립니다. 근데 그거는 뭐 3페이지에 몇째 줄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보여주면서 페이지를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시선을 이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쪽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나면 요쪽으로 시각이 가서 요걸 봐야 되라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 뭐 프로그램들 설명해준 책들 보면은 엄청나게 두껍죠. 거기서 뭐 했어요? 화면 계속 체크합니다. 요런 칸 다음에 요런 칸 다음에 화살표. 근데 만약 그거를 엑셀 치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한다고 하면 대단히 효율적이고 대단히 짧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제 문제를 보여주고 답안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선이 움직여서 문제를 분석할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1대1 과외를 받는 효과가 나오도록, 물론 그런데 답변을 못하겠죠. 저 혼자 떠드는 건데. 근데 그런 식의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미라클 실무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300점 문제는 좀 비슷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실무 실력을 향상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실무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네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강조했었던 거라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통제할 겁니다. 제가 직접 통제할 거니까 현장 적응, 시험장 적응, 2차 당락 요거 3개를 다 토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한 2, 30분 찍으려고 했다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돼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스탑을 하고 지워버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일요일날 진행되는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또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제 풀이를 어떻게 좀 하는지를 좀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원 분들한테 짧게 과정에 대한 녹화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1시간을 녹화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1시간씩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과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새로운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설명을 드려야 돼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중간에 들어왔거나,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실 제가 또 짧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남은 100일은 올해 2차 합격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 여러분들 올해 내년 2차에도 매우 중요한 100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100일이에요. 이 100일을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단연차로 가냐, 그냥 동차가 됐든 2차가 되냐의 그 기로에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있는 그 평가사님들의 그 강의 계획서나 이런 것들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100일의 그 열정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길게 녹화를 드렸습니다. 자, 일요일날 오프라인 현장에서 다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뵙는 분들은 또 온라인에서 강의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